있고요. 8번 볼게요. 8번. 외부성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1번. 외부 불경세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보편적으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돼? 에이, 틀렸죠. 안 좋은 건 시장이 과잉. 그래서 실패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외부 불경세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일반적으로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고. 3번. 대기오염에 의한 외부 불경세의 경우 어떤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죠? 대기오염이 가장 측정이 어려울 거예요. 4번. 외부 불경세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적 한계 비용에 한계 피해를 더한 사회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정확한 표현이래요. 여기 보세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적인 한계 비용에 한계 피해를 더한 만큼 올라간, 여기에 얘를 더한 만큼 올라간 사회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효율적인 생산량은 이 점이야. 이 점은 여기잖아. 소셜과 소셜이 만나는 점.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인데 사회적 한계 비용은 사적 한계 비용에 외부 비용을 더한 높이만큼 올라가는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편익과 같아지는 점이다. 맞죠? 정확한 표현. 이런 표현은 별표를 좀 해두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로. 5번. 사회적 최적 산출량 수준에서는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맞죠? 효율성을 만족한다, 극대화된다. 다 같은 표현. 됐고요. 9번 볼까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우, 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유 사용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하여 국민 건강을 해친다면 이는 외부 경제가 아니라 외부 불경제죠. 안 좋은 거니까 틀렸고. 2번. 경유 소비에 대해 토빈세를 부과하면 대기오염을 감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피구세죠. 피구세. 토빈세는 알 필요도 없어요. 밑에 해설에 제가 써놨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3번. 대기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 소비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하다. 현실 지금 시장의 소비가 적정보다 과소하냐고 묻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잖아. 안 좋은 거니까 시장은 과잉이겠죠. 소비의 외부 불경세니까. 4번. 외부 효과를 상쇄하는 조세의 크기는 바람직한 경유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 피해만큼이어야 한다. 맞죠? 여기 피구세는 얼만큼? 제가 이만큼. 이 길이가 뭐라고요? 피구세. EMC의 높이만큼이 피구세가 됩니다. 한계 피해만큼.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맞고. 4번이 맞는 표현. 5번. 조세의 부과를 통해 외부 효과를 내부할 수 있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틀렸지? 피구세 있잖아. 피구세. 효율성만 줘. 피구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의 내용이 유사한 아이예요. 11번을 보세요. A는 X제를 소비하고 B는 Y제를 소비하며 각각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자, A의 여러분 효용함수를 봐봐요. A는 자신의 효용이 X제 소비로부터 효용을 만족하고 있대요. X제가 한 단위 늘면 얘는 어때요? 5만큼 효용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효용함수를 보니까 얘는 이미 Y제뿐만 아니라 X제도 소비로부터 효용을 누리고 있잖아요. 3Y제곱 플러스 15Y 플러스 5X예요. 이런 거죠. 그러면 X제가 뭘까? 꽃이야. 꽃. A가 꽃을 소비하면 A도 기분 좋아지고요. B도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소비 측면에 뭘까요? 외부 경제야.
그러면 B는 YJ 소비로도 효용이 느껴지지만 YJ 소비가 불변인데 A가 X 꽃을 사면 자기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이해되죠? 이런 거.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보조금 줘야지 좋은 거니까. 누구에게 주든 상관없어요. A에게 주든 꽃 A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 경우 정부는 X제 꽃 소비자에게 A에게 보조금을 주든 또는 꽃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줘도 상관없어요. 소비자에게 줘도 되고요. 보조금은 누구에게 주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꽃 소비자에겐 A에게 줘도 되고 꽃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줘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안 돼요. 자, 12번이 유사한 문제예요. 보세요. 이렇게 외부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주거나 12번처럼 보세요. 두 기업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A기업은 X제를 생산하고 B기업은 Y제를 생산할 경우 A기업의 비용함수와 B기업의 비용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정부 정책 수단으로 옳지 않는 것. X, Y는 0보다 크대요. 자, A의 비용함수를 보니까 이고요. B의 비용함수를 보니까 이거예요. 그 A는 자신의 X제 만드는 데 비용이 들지만 B는 Y제뿐만 아니라 X제도 영향을 미치네. 그러면 A가 X제를 한 단위 생산하면 B도 어때요? 1만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뭔가요? 한 기업의 생산이 다른 기업의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네요. 이런 게 외부성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외부성의 개념, 한 기업의 생산활동이 다른 기업에게 의도하지 않게 생산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야. 얘가 뭘까? 오염 제거 비용이지. 그 A가 우리가 본 논리로 보자면 강상류의 염색 공장, 하류에 있는 누군가요? 소주 공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산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생산의 외부 불경세예요. 그럼 1번 B 기업에게 환경세를 부과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세는 피부세잖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코즈 정리는 누구에게 소유권, 재산권을 주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피부세는 누구에게 세금 때려야 돼요? 오염 유발 기업에게 때려야 돼요. 달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누구에게 당연히 조세를 부과하는 게 맞겠어요? 유발자에게 부과해야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함수가 주어지면 누가 유발자야? A기업. 얘가 피해를 보는 기업이에요. 비용이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있잖아. B기업이 A기업의 생산 때문에. 그래서 A기업에게 피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B기업에게 환경세 부과한다가 틀렸어요. 코드 정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2번 외부성을 유발하는 물질의 신규 시장을 개설한다. 오염 배출권 제도의 솔루션에 해당합니다. 가능하고 3번 두 기업이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합병의 솔루션에 해당하겠죠. 맞고 4번 두 기업 간 거래 비용이 매우 적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의 변화가 없을 경우 자발적 타협을 유도한다. 이게 코드 정리죠. 협상 5번 정부가 XY제의 사회적 최적량을 생산하도록 수량을 규제한다. 이게 직접 규제죠. 다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